박영수 형님이 200억 상당의 대장동 부동산을 요구했다. 뭐 그 보도 보면 뭐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어느 시점 되니까 이재명은 대장동에서 지금 비껴나 있어. 재판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김만배 이야기는 뭐냐면은 박영수가 김만배 이 사업자들을 도와주는 대가로 200억 줘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김만배가 했다고 보도가 나왔죠. 김만배 보통 이제 김만배는 어떻게 써먹었냐면은 검찰이 유동규나 남욱 등을 통해서 김만배가 그랬다더라 이야기만 그렇죠. 계속 네. 이재명을 때렸는데 김만배가 입을 열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이재명은 어느 한 군데 단 한 군데도 없어. 박영수만 있는 거예요. 박영수는 사실관계도 있죠.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랬다 더라 하는 그 메아리만 있고 뒷받침되는 증거가 전혀 없는 데 반해서 지금 박영수 같은 경우는 200억을 요구했다 더라 플러스 거기에 딸한테 공교롭게도 아파트가 넘어간 정황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장동에서 이재명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박영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 쌍특검이 통과가 돼서 올 말쯤에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레발을 치는 것 같긴 한데 어차피 내용 들어가 보면 대장동 전체 얼개가 쭉 나오잖아요. 대장동의 시작점은 부산저축은행 덮어준 놈 윤석열. 윤석열의 검찰 사부 박영수. 뭐 이런 식으로. 남욱의 변호사 박영수. 뭐 이런 식으로 갔던 이야기인데 지금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면 혐의가 뭐냐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 박영수는 어떤 혐의냐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2015년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 구성 추진 등에 관여하고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요구해 약속받음. 뭐냐? 우리은행이 대장동 사업에 참여를 함으로써 대장동 사업의 공신력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관여를 했다 이런 거고. 박영수의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는 박영수의 측근으로 수재를 도운 혐의다 이런 건데 결국에는 이거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장동 사업은 박영수가 김만배의 딜을 봐주면서 쭉 진행시켰던 사건. 근데 그게 현실로 드러나는 거죠 지금. 한 2년 전에 어떤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이 사건은 검사들 연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뭐 어떤 방송인지 모르겠네. 그 앞에 앉아있는 사회자가 뭐라 그랬냐면요. 이 사건은 부산저축은행 검사들의 작물 파티 사건이다 이렇게. 아니, 그 똑똑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 못하시고 댓글창에 써주시면 돼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나니까. 결국 김만배 뒤를 봐준 건 이재명 아니고 박영수다. 그리고 지금 다 그 이재명 측근들 재판에도 그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 얘기 이따가 따로 하겠지만 더 볼까요? 김만배가 한 말이랍니다. 남욱 정영학이 2014년 박영수 로펌에서 대장동 사업 입찰 준비를 했었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보셨던 자료에서 그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박영수가 재직하던 때가 2014년 15년이거든요. 근데 그때 박영수 로펌이 2014년에 대장동 사업을 입찰을 준비를 했다는 거는 지금 그 양재식 검사하고 특검보하고 박영수가 또 같은 법무법인 강남이라는 로펌에서 같이 일하면서 이걸 한 거였기 때문에 그 정황이 완전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영수의 최측근인 양재식의 제자가 2014년, 2015년 화천대유의 전신인 서판교 자산관리 대표이사다. 이 관계가 이렇게 있다. 대장동 사업은 그냥 뒤 봐준 게 박영수고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김만배 등의 돈을 번 사건. 근데 거기다가 맥없이 이재명이 무슨 뭐 돈 까먹었다. 200 얼마. 428억. 428억인지. 이런 식으로 검찰이 조작해버린 사건인데요. 여기 이제 곁다리이긴 하지만 김용 부원장 재판이 어제 있었고요. 오늘은 재판에서 안가품하듯이 김용 압수수색 오늘 또 했어. 내용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김용이 아니라 김용 증인들을 압수수색한 것 같은데 기가 막히던데. 김용 측. 성남시 의회 중 주요 로비 대상은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김용이 당시 성남시 의원이었는데
김용은 이재명 시장의 측근이라는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성남시의회 의원 중 주요 로비 대상은 최윤길, 강한구, 윤창근 의원 등이었고 당시 김용 성남시 의원은 주요 로비 대상이 아니었다. 이게 나온 거고요. 대장동 사업 로비 담당은 김만배였고 접촉 대상은 성남시 의회 새누리당 최윤길, 강한구, 민주당 윤창근 의원이었다. 어제 그 김용 부원장 재판의 증인이 정영학 회계사인데 그 회계사가 아주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대장동 사업 및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따른 키 뭐냐면 이재명 시장이 저걸 결정을 해도 저걸 승인해 주는 것은 시의회였기 때문에 최윤길이었다는 거지. 공사 설립 및 대장동 사업의 통과 1등 공시는 최윤길 의장이었다라고 정영학이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최윤길은 나중에 2021년 1월경에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입사합니다. 빼박이네요. 급여 월 700만 원, 법인카드 월 800만 원, 와. 성과급으로 2, 30억 원 수준을 받아갔다. 그러면 최윤길한테 로비를 했겠네. 최윤길한테도 저렇게 줬는데 이재명 시장 지금 현재 대표한테는 지금 공갈만 있을 뿐이지 뻥만 있을 뿐이지 증거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이 자리 자체가 뇌물이죠. 이런 그렇죠. 자리를 줬다는 것 자체가. 이따가 학폭에도 그게 나와요. 학폭에도. 그건 이따가 하고. 다음에 세 번째. 뇌물을 주지 않자 사업 진행을 위한 정기 회의마저 중단했다. 정영학이 H윌의 PM으로부터 월 7천만 원 정도 나오는 수익을 유동규에게 상납하자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남욱과 정재창이 반대를 해서 이러다 보니까 정기 회의를 중단해서 유동규가 화가 나서 중단시킨 것 같다는 게 정영학의 이야기예요. 그럼 뭐요? 그냥 유동규가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서 돈 받아먹은 사건이라는 또 하나의 어떤 유력한 게 나오잖아요. 다음 정영학 메모에 나오는 그 리라는 거 있잖아요. 리. 이게 이재명 캠프 김용 정진상 돈 흐름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가 어제 또 나왔습니다. 정영학 리 캠프 김용 정진상을 향하던 화살표는 돈의 흐름이 아니고 베버리 힐스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민간업자들의 의견을 유동규를 통해서 전달되도록 한 것이라고 증언. 와, 이게 무슨 저 골프 스케줄이라고 막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아니었네. 근데 그렇게 막 그 기사에는 그런 식으로 도배가 됐었는데 이 내용은 검찰 수사 때 이미 이야기를 했고 검찰도 이를 알고 있었지만 언론에 그런 식으로 흘렸다는 거죠. 이게 뭐가 있냐면요. 대장동 그쪽에다가 대규모 단지에 아파트를 지으면 사업자들이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 시장은 그런 것도 있지만 한쪽에는 그 성남의 베버리힐스 같은 정도로 단층짜리, 2층짜리 왜 여기 전원주택 고급 같은 거를 주택가. 그런 걸 지으려고 했었다는 거죠. 야, 참 검찰들 대단하다 진짜 니들. 그러니까 저게 그거라는 거. 유동규가 정진상, 김용을 통해서 이재명한테 가야 된다는 이 화살표였다는 거지. 자, 다음에 다섯 번째, 성남시는 민간업자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김용한테 8천만 원을 줬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성남시가 민간업자 요구를 안 받아들여. 시점상으로. 그럼 돈 안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줬다고 주장했지만. 시점이 안 맞는다는 거죠. 정영학은 민간 사업자의 5대 요구사항, 민간 개발 요구, 1공단 공원화와 대장동 사업 분리, 토지 보상 요구, 구획 요구, 대장동 사업자 지정 등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증언함. 민간 업자들이 뇌물을 줬는데 성남시는 반영을 하지 않았다. 뇌물을 안 받았다는 증거잖아요. 다음. 민간 합동개발 도시공사 설립을 위해 민주당 의원 로비를 할 필요는 없었다. 무슨 말이냐? 정영학은 민간 합동개발 및 도시공사 설립은 당시 이재명 시장의 공약이었고 민주당의 당론이었으므로 민주당 의원들은 로비 대상이 아니었다. 말되네. 아 이거 말되네.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이 사람들 하는 거잖아. 이재명도 공약이었는데 굳이 이재명한테 뇌물 줘가면서 할 필요가 필요가 없어. 그렇죠. 없죠. 중요한 재판이었네 이거. 윤석열이 미국한테 뒤통수 맞으면서 미국 다 요구 다 넣어주는데 미국이 윤석열한테 뭘 줘? 네.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다음에 베버리힐스 방식의 타운하우스 기자회견은 민간업자들에게는 재앙이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맥락인데
검사가 혐의 사실로 주장하는 2013년 8천만 원 뇌물 전달 시기 이게 김용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 김용 의원이 자문한 베버리힐스 방식의 타운하우스를 이재명 시장이 추진하고자 하였음. 이에 대해 정영학은 당시 이재명 시장의 기자회견을 듣고 나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적자만 발생할 수 있는 사업으로 우리에겐 재앙과 같은 것이었다고 진술. 아니 아파트 짓자고 하니까 베버리힐스 타운 같은 거 짓자는 기자회견을 내버린 거야. 돈 안 줬다는 증거네. 다음 유동규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자신의 아들에게 주려고 시도했다.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이라는 게 이재명 시장 지금의 대표가 428억을 2025년에 약정했다는 그 지분이잖아요 지금. 정영학은 2021년 초 김만배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사실은 유동규 아들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 언론들 진짜 골 때린 놈들 아니에요? 김만배의 이야기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남욱이나 유동규 입을 통해서는 막 단독 쏟아내면서 이 중요한 이야기를 안 해? 언론에서 헤드라인을 본 적이 없어요. 보셨습니까? 저 처음 봐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것도 정영학이 들은 이야기긴 한데 당시 유동규의 이혼 사실은 이미 정민용으로부터 이혼 자금을 빌려가면서 대장동 일당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혼 시에 유동규 아들은 전처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던 상황. 그러니까 이는 만약에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유동규 아들에게 갈 경우 재산 관리는 전체가 하게 되는 상황. 아, 원래 이렇게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직접 내세울 수가 없어서 이 지분을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아들한테 주려고 했는데 이혼해갖고 부인이 아들을 양육권 갖고 가면은 부인한테 넘어가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이네요. 네. 이거 근데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이기도 하고 누구 정황이나 되게 비슷하잖아요. 누구? 콱샹 도둑놈 새끼가 하나 있어요. 아. 국민들 돈 빼먹는 아들 꽂아가지고 현기증 발생하니까 50억을 준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아들한테 내가 못 받으니까 아들한테 줘야지. 근데 일이 꼬인 거죠. 양육권이 나한테 없어. 어제 재판에서 그랬다고 그러죠. 김용 측 변호인이 검사들이 하던 지랄을 하니까 재판할 때는 당신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입장이라고. 뭐 그렇게 이제 한번 붙었다 그래요. 격돌했다 그래요. 충돌했다 그래요. 오늘 김용 측 압수수색 했잖아요. 오늘 또 압수수색. 얘네들 이런 거 있잖아. 뭐 말이 막히면 말라말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무기평등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런 일이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진짜 흔합니다. 검찰이 피고인을 찝었는데 피고인한테 유리한 증인이 나와서 하잖아요. 그럼 그 증인이 위증의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압색해 버려요. 헐. 그러면 그 증인이 위축이 돼서 증언하겠어요? 이런 일이 근데 비일비재해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진짜 훌륭한 변호사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 의사가 의료 지식까지 있으면 진짜 완벽하지. 저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세요? 그러니까 대장동 재판은 아직도 열릴 기미가 안 보여. 다음 대선까지도 끝날 가능성이 없어 보일 정도야. 그때 뭐라 그랬죠? 공소 관련된 자료만 그렇죠. 2톤 트럭인가 1톤 트럭인가 수십만 페이지 갖다 부어놔버리면 그 복사할 시간도 없는 건데 그게 이재명 대표를 계속 피고인 상태로 놓고 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건 검찰의 사건 조작으로 박영수가 슬슬 이제 전면에 기어 나오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잊혀져 가고 있어 지금. 왜냐 받은 증거가 없거든. 더군다나 이재명 최측근이라고 돈을 받았다고 하는 김용 정진상은 다 풀려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200억을 받기로 한 정황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게 박영수를 약간 50억에서 끝내주려는 검찰의 몸부림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영수가 그 이종 사촌을 통해서 받은 돈만 해도 막 300억 뭐 이 정도 규모로 막 언급이 되고 있는데 대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은행이 되지 않고 곽상도가 밀었던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의심하는 곽상도가 50억만 받았을까? 이거랑 똑같이 박영수는 그러면 50억만 받았을까라는 의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영수형은 50억 선에서 끝내주고 싶다라는 마음속의 의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곽상도도 50억도 문제가 안 되게 해줬는데 왜 영수형은요? 상도든 문제가 없었는데 사람 생각이 짧아. 박영수가 그랬다잖아요.
아니 저 김만배가 그랬다잖아요. 나는 곽상도 말고 박영수랑 친하다. 뭐 이런 얘기 했다. 그러니까 확실히 키인 건 맞아요. 박영수가 키인 건 맞는데 겸용에 가렸지. 그러니까 n분의 1처럼 대장동 사업이 뭐 곽상도 아들 55 클럽 박영수 쪽으로 했던 건데 사실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박영수와 김만배가 대장동 사업을 공동으로 했다고 보는 것이 일단 맞겠죠. 그러니까 두 사람 자체가 최대 주주대 이런 느낌이 강한데 거기에 한 놈이 더 껴든 거지. 그게 유동규인 거죠. 그러다가 너 뇌물 받아가지고 징역 한 10년 이상 살게 생겼으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한테 미루면서 석방돼갖고 지금 재판에 안 나가는데 안 나가는 이유가 박희영하고 똑같아요. 트라우마예요. 근데 얘가 또 생방송 유튜브 채널에 나가는 정말 골때리입니다 지금. 자, 최강욱의 페이스북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이죠. 압수수색 했었잖아요. 가광입니다. 여태 제 휴대전화 유심을 뒤졌으나 기자나 문건과 관련된 어떠한 흔적도 찾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정한 권력을 향한 무모한 욕심으로 여러 사람 헛수고시키는 짓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벌인 자들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가혹하고 확실하게.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뜬금없이 최강욱이 등장하면서 그 그렇죠. 사건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최강욱이 그 기자를 만났다거나 뭐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뜬금없이 최강욱을 압수수색하는 거 요거 있잖아요.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야? 판사님이 처벌을 받으시니까 그러게 되면 되게 재밌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게 보였어요. 휴대전화 유심을 압색한 거잖아요. 왜 휴대전화 유심을 압색했을까요? 휴대전화 유심에 뭐 있어요? 휴대전화 유심에 뭐 문자 특별히 메시지가 없죠. 있나? 카카오톡이 있나? 없죠. 근데 왜 휴대전화 유심을 압색했을까요? 왜? 제가 봤을 때는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 알면서 압색을 신청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휴대전화를 압색하겠다고 영장을 치면 이거 영장 기각될 위험이 있어요. 유심 어차피 별게 없어요. 통화 내역이라든지 아주 제한된 기록밖에 없거든요. 판사 입장에 봐서 유심 정도 되는 별 문제 없자고 영장 내주면 이거 가지고 언론에 팍 때리는 거죠. 최강욱 압수수색. 그럼 사람들 무슨 생각이에요? 뭐 있네. 최강욱 뭐 있네. 저는 그거 노린 거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대장동 재판은 팝콘 각오로 가고 있어요. 뭔가 분리 예를 들면은 초반에는 못 믿는 사람들이 정진상 김용 재판에 뭐가 나오겠거니 막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하고 막 체포영장 발부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재판을 하면 할수록 골 때리는 거고 막상 의혹 제기를 했던 유동규는 재판에 나오지도 않고 있어 지금. 자, 오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아까 어떤 분 읽어드렸어야 되는데 리틀 DJ님인가요? 감사해요. 땡큐요.